소금은 집에 있는 천일염을 쓰시면 됩니다. 물맛댐은 크게 온도맛댐, 수질맛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온도맛댐은 말 그대로 수조의 온도와 가져온 물의 온도를 같게 하여 관상어를 자연스럽게 적응시켜서 온도 쇼크를 받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수질맛댐은 온도맛댐이 끝난 후에 수조의 물을 봉투 안에 조금씩 흘러보내줘서 수질을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온도맛댐의 비중이 정말 크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우선 넣을 수조에 고기 봉투를 올려놓고 수온을 맞춰줍니다. 이론상으로는 30분에서 1시간이면 됩니다만 더 오랜 시간 온도맛댐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에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신경 쓰고 존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온도맛댐이 끝나셨다면 수질맛댐을 해줄 차례입니다. 고기 봉투를 개봉 후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수질맛댐도 정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스포이드 혹은 컵을 사용해서 15분에 한 번씩 적정량을 천천히 고기 봉투에 첨수해 줍니다. 어느 정도 첨수를 해주었으면 이제 투입을 할 차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봉달해온 곳의 수질을 100%는 신뢰하지 않는 편이기에 뜰채로 관상어를 건져내어서 조심스럽게 투입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입수 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스스로 뜰채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안전하게 잘 나갔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한 마리를 투입함으로써 진정한 물잡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붕어를 매일매일 잘 관찰하고 며칠 뒤에 밥을 잘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새 수조의 입수 또는 환경이 바뀌고 난 뒤에는 2일 정도는 금식을 시킵니다. 환경 적응 후에 먹어야 소화계통에 문제가 가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수조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관찰이 중요합니다. 수조의 상태, 금붕어들의 상태, 여과기 상태 등등 평소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즉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수조를 운용 중에 갑자기 비린내가 날 경우에는 환수를 해주고 적정량의 박테리아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물이 초록색으로 변해서 청수가 될 경우에는 질산염이 많이 쌓이고 여과력이 부족한 것이므로 역시 환수를 해주고 여과기를 교체해서 여과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사실 여과기 교체 같은 경우는 잦은 환수로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청수를 일부러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겨울철에 먹이급이를 급격히 줄여야 할 때, 낮은 수온으로 금붕어들이 동면에 들게 할 때 청수를 만들어서 청수 속의 영양분으로 겨울을 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청수를 만든다면 너무 탁하지 않게 적당한 정도의 청수가 가장 좋습니다. 제 수조는 제가 이끼를 놔두어서 배고플 때 금붕어들이 이제 녹조를 먹으라고 나름 관리를 한 것인데요. 몇몇 분들이 청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녹조라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언젠가 대청소를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물론 여과기 청소도 필요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스펀지 여과기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수조물을 퍼서 거기에 스펀지를 넣고 이렇게 짜줍니다. 이때 중요한 게 수돗물에 씻을 경우에는 박테리아들이 사멸하기 때문에 꼭 기존의 수돗물을 떠서 씻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부 여과기 같은 경우는 출수량이 줄어들 것 같으면 진행을 하는데 보통 저는 1년에 한 번꼴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수를 해보겠습니다.
평균 30%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물이 잘 잡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더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이펀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을 빼줍니다. 이때 바닥에 있는 배설물 또는 이물질들도 빨아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 하루 전 환수통에 담아둔 염소 제거된 물을 넣어줍니다. 수조와 환수통이 히터 없이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물 온도가 비슷하겠죠. 또는 염소 제거제를 투입해도 괜찮습니다. 투입 시에 온도를 꼭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상어들에게는 1도의 차이가 사람이 느끼는 체감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관상어가 이동 시, 투입 시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온도 스윙이라고 하는데요. 이 온도 스윙으로 인해 잔병 치레를 겪거나 온도 쇼크가 와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수를 하는 것도 계절, 날씨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따뜻해지는 늦봄, 초가을까지는 환수를 열심히 해주고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환수를 줄이거나 한겨울에는 아예 중단을 하기도 합니다. 먹이 급여 또한 날씨가 춥거나 한겨울에는 먹이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컨디션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난주 베란다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금붕어입니다. 우선 이 책은 난주, 특히 일본 난주를 기르고 싶으시거나 기르는 분께 가장 최적화된 책입니다. 국내에서 난주로 정말 유명하신 하백님이 적으신 책이고, 저 또한 금붕어 입문 때부터 지금도 간간히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환수 사육을 기반으로 책을 집필하셨고, 금붕어의 브리딩부터 선별, 사육법, 질병 및 치료법 등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난주뿐만 아니라 베란다에서 사육하시는 분들께 대입하여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번 컨텐츠 재밌게 보셨나요? 온도 스윙을 막아야 금붕어가 잔병 치레를 덜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환수 되세요. 절대 환수